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들 보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양곡법은 포퓰리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국경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양곡법은 포퓰리즘이라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지요. 서울경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양곡법의 1호 거부권. 왜 거부를 하느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목으로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이다. 포퓰리즘이 있어서. 그 다음 머니투데이 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양곡법 전형적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 첫 거부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농업 포퓰리즘, 농퓰리즘 막아낸 윤석열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 농퓰리즘 이런 말을 써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했다 하는 제목을 다룬 것입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법 전형적 포퓰리즘. 이쪽으로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양곡법 결국 거부권 농업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6개의 신문 톱 제목을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쪽으로 신문 제목을 다룬 2개의 신문을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7년 만에 대통령 거부권 협치 없는 정치의 민낯이다. 7년 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협치가 없다. 협치가 없다는 것은 물론 야당 쪽에도 일부 책임이 없겠지만 협치의 주도권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치가 없는 정치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쪽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겨레 쌀값 폭락 대책 없이 양곡법 거부했다. 이것은 거부했다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폭락에 대책이 없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쌀값 폭락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협치하려는 의지도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입법 폭주의 첫 거부권, 총선까지 충돌 정치. 충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입법 독주하고 거부권이 충돌하고 있다. 언제까지? 내년 4월까지. 충돌.
중앙일보. 입법 독주 그리고 거부권, 악순환 정치 시작. 중앙일보도 악순환, 충돌이라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충돌하면서 악순환하게 되는 그런 정치가 시작됐다. 이제 이런 겁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대 야당의 입법 독주, 충돌 시작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중동은 충돌, 악순환 이런 말을 쓰면서 간접적으로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인상을 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제적이고 독주하는 그런 입법 처리,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곧바로 거부권으로 받아친 윤석열 정부도 뭔가 여유가 없고 틈을 주지 못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그런 정치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양비론인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 문제입니다. 그 중간을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타협을 잘못하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 되는 겁니다. 지금 조중동이 말하는 것처럼 양곡법과 거부권이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양곡법이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국민에게 우리 농민들에게 옳은 방향인가 틀린 방향인가 그것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돌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쌀을 100% 국가가 사주고 고추를 100% 정부가 사주고 마늘을 100% 다 사주면 창조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농사 지으려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을 잘 치든 잘못 치든 무조건 대학에 합격한다고 하면 어떤 수험생이 머리 싸매고 공부하겠습니까? 맨날 놀러 다니지. 농자 천하지 대본,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전통입니다.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에서도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작물입니다. 쌀은 그 소비량이 많고 적음을 따질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중요한 식량 안보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부가 혈세를 써가면서 무조건 무한정으로 쌀을 사들이고 비축하고 나중에 헐값에 방출하고 이런 악순환을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양곡법, 관리법 이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는 적절한 수준에서 쌀값을 조절하고 초과 생산량 수매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조건 3% 이상 초과량을 강제적으로 수매하게 한다든지 5% 이하로 값이 하락하면 그 차이를 메꿔준다지 하는 것은 길게 봤을 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근본적인 치료와 적당한 운동을 시키기는커녕 계속 눕혀놓고 링거만 꽂아놓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은 충돌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좌파 포퓰리즘의 특징은
집권을 하기 위해서라면 나라를 거덜내도 괜찮다는 쪽으로 과격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편승하는 부류는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점점 단단한 결속을 하려는 속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거부권이 아니라 좌파 포퓰리즘과의 전쟁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도 잘못됐고 너도 너무했다, 이런 식으로 양비론을 펼치는 것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너무 비겁한 평론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는 매우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